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하십니다. 물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좋은 주택을 선정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추후에 개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계획들을 통해 가지고 가격 상승과 인프라들이 확충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살기 좋은 곳,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곳을 내가 선정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지금 보시는 것은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자들의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약들, 발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GTX 확충 수도권 30분 생활권의 공약이 판박이다 하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중요한 것은 많은 그 후보자들께서 GTX 확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충에 대한 부분들 중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양쪽에서 좀 틀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러한 GTX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생각 두 가지로 아마 나눠지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GTX 내가 죽기 전에 타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GTX가 추가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역들 중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들은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곳들이 과연 개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모든 것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살고 있는 집, 그런 것들은 막연하게 그냥 기대했던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이 현실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시계, 핸드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GTX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추후에 분명히 이런 GTX들이 확충이 되면서 지금 수도권 30분의 생활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시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GTX들이 착공을 하고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생활들이 더욱더 편의시설들이 확충될 거고 우리의 생활들이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에 관심을 갖고 이 GTX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GTX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GTX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공통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서 틀리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공통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을 보시고 어떠한 곳들이 추후에 개발 탄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C 노선의 연장 구간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AC 노선의 연장 구간 노선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설 노선들이 있습니다. E 노선과 F 노선은 이제 신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 GTX를 추가적으로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한참 했을 때 지하철 9호선에 대한 황금 노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목동 인근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의 그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인천이 아니라 그 서울의 9호선 황금 노선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계획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한 계획들 이후에 목동 인근 그리고 황금 노선이 생기는 그런 지역들, 바로 아파트 앞에 초역세권의 아파트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런 개발들을 발표를 했는데 누군가는 그런 발표들을 그냥 보고만 있었고요. 믿지도 않았고요.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9호선 노선들이 이제 한강의 이남 지역을 주파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그런 곳들에 미리 선점해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2003년도부터 지금 2022년도까지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이런 계획 발표들이 있고 계획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좀 루즈하게 미루어진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부의 대부분의 그런 공약들을 발표를 하고 나서는 실제로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GTX 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이미 들어갔죠. 그리고 B 노선과 C 노선 같은 경우
경우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제가 봤을 때 이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추후에 가격들이 많이 오를 수 있고,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만약에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보면은 수도권을 30분대에 연결을 한다고 하고, A 노선의 기존 운전과 동탄에서 이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GTX의 핵심은 평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떠한 특정 지역을 딱 찍어가지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그리고 평택에는 제가 투자한 물건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은 GTX C 노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택으로 연장하는 그런 추진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그 GTX만 본다고 했을 때는 평택 쪽에 아무래도 개발의 호재의 무게 중심이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GTX E 노선과 GTX F 노선이 이제 신설이 될 예정이라고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임기 내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임기 내에 이런 것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모두 이러한 지역들을 지금 선정을 한 부분들, 그리고 E 노선과 F 노선이라고 하는 신설 노선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 노선들은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신설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의 핵심 지역이 어딘지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이제 지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자세히 이제 볼 건데, 이제 그 보면은 어느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면은, 파주에서 서울, 그리고 위례 지역들, 그리고 광주에서 이천, 여주 지역들. 지금 광주 지역도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핫해지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축을 본다면 고양, 안산, 수원이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도 초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개의 역사가 들어가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현장을 다녀온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이라든가 성남, 하남, 의정부, 고양, 이런 지역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떠한 지역들, 수도권에 있는 핵심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이 있다면은 그런 지역들은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 개발축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거나 주변에 이제 땅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은 또 신도시를 건설한다던가 또는 혁신 도시를 건설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적인 수도권의 역사들을 끼고 있는 지역들의 주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수도권의 일부 핵심적인 지역 말고 외곽 지역들 중에 교통이 개선될 수 있는 지역들 중에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택의 공급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이제 완화시키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의 형식으로 이제 대규모의 택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GTX 노선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이제 편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나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겠다, 용적률을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발표를 하고, 기존의 인프라 시설들이 있는 지역들을 확충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난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개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용적률을 상향해가지고 많은 주택을 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도심에서. 그렇다면 이런 GTX 노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후에는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지역들의 주택을 내가 분양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시간을 두고 가져가도 될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GTX 인근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지하철 2정거장, 3정거장 이내에 주택이라든가 비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런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추후에 이런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을 때는 직간접적인 수혜, 그리고 자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산 가치의 상승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GTX의 추가적인 노선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그냥 관심 있게 보는 거를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C노선에서 추가로 연장되는 노선들, 그러니까 병점이라든가 오산, 그리고 평택 지제역.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A노선과 C노선이 모두 지제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택의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추후에도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A와 C 노선이 평택 지제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제역의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그냥 이 GTX 노선도를 봤을 때는 유추해 볼 수 있고요. C 노선에서 금정에서 이제 안산이나 오이도 쪽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들, 이런 지역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신규로 신설 노선에 대한 부분이 2노선입니다. 2노선. 인천공항, 국제공항에서 하늘도시를 지나가지고 인천 지역을 지나서 광명, 시흥 이제 3기 신도시를 지나가지고 사당을 지나가지고 포천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에요. 이 노선 같은 경우에 이제 광명, 시흥의 3기 신도시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이 3기 신도시의 부지가 핵심적인 그런 입지이기도 하고,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광명, 시흥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곳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연결되는 이 2노선이 정차할 수 있는 이 지역들의 주택 가격도 변동성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찰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입지가 아주 우수한 곳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왜냐하면 하락 국면일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남들이 지금 보지 않는 이런 지역들 중에 여러분들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런 지역들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 광주, 그리고 이천, 여주까지 이제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은 이미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뭐 들어갈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GTX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중에 관심 지역들을 본다면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판교의 접근성이 좋죠. 그리고 이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 제가 분양 물량들을 참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저평가 지역이었을 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만은 이 경기도 광주 이외의 이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러한 노선들이 확충이 되게 된다면 가격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덕정 같은 경우에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을 갔다 온 노선들도 현장을 간 영상들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GTX에 따른 이런 노선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공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언제 되겠느냐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살아있을 때는 이 노선을 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곧 여러분들께서 아마 탑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B 노선, C 노선도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를 왜 내가 선택해가지고 실행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이 GTX 노선들이 양 후보, 이제 대통령 공약을 하신 후보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 중에 관심 지역들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역 안에 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살고 계실 건데, 나하고 인근해 가지고 있는 이 노선의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어딘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주택 가격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역들을 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 지역들을 다 공부할 수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지역들을 뽑고, 그리고 제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의 가격의 흐름들을 보면서 가격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가격 상승 여력이 큰 지역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은 어디가 있는지를 관심 갖고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지역들로 내가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지역들에 살고 있는 지인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정보들을 직간접적으로도 취합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지역들의 호재가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막연히 그냥 GTX가 개발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으니까는 이런 지역들 중에 어디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지역, 동생이 살고 있는 지역, 제 주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 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관심 있게 계속 시세를 모니터링 해보고 그 지역들의 개발 흐름이 어떤지 한번 계속 해가지고 가격의 흐름을 주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고 대선 때문에 어쩌면은 좀 이렇게 눌림목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눌림목이 언제 이렇게 터져 나올지는 몰라요. 그 누구도 모르지만은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또 발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들의 가격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역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역들도 조금 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GTX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무조건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지역들 중에 한 곳은 여러분들이 소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소유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GTX 역사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그리고 한 가지 또 D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안 했네요. D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김포 장기까지 연결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남 시청까지 연결하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검단에 대한 부분들, 김포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늘 말씀드렸죠. 인구가 많은 곳에는 인프라 시설들이 무조건 확충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검단 신도시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들 같은 경우, 그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 D노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5호선이 연장되던가 아니면은 추후에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많은 노선들 중에 한 곳을 여러분들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GTX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믿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